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0일입니다. 요즘에 경기도 나쁘고 살기 어려우니까 주택연금이라고 있잖아.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여러 가지 연금도 많잖아요.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주택연금을 가입률이 저조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의 선거철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정당에서는 상당한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책이 많이 안 되고, 노인 빈곤율이 높고, 또 영시업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주택연금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국가 부채면 아니면 개인 부채면 여러 가지 정책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은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5년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그 시점을 다시 재정산을 해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 집을 가지고 보통 이제 늙어서 노후 대책이 안 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집 한 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한 채를 은행에 잡히고 주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상당히 국가 쪽으로 개인적으로 위험 부담이 많고 또 실리면에서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주택연금을 더 활성화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개인 부채, 국가 부채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들어서 이제 주택연금을 타먹는 사람들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봅니다. 이발소를 하면서 숱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발소라든가 미용사 이런데 하다 보면은 별의별 얘기가 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 오면은 주택연금 아이들 키우느라고 노후 대책 못 했는데 퇴직하고 보니까 집 한 채만 달랑 남았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하고 기초연금하고 산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좋긴 좋은데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을 기준을 해서 주택연금이 평생 그 가격대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입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오른 대로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5년마다 재정산을 그 부동산 가격에
맞추어서 재정산을 해서 연금 금액을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주택 가격으로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걸 주택연금에 가입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에 계산해 가지고 주택연금이 들어오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걸 타 가지고 대책이 되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00만 원 금액이 고정되잖아요.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었는데 앞으로 3년, 5년 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2배로 올랐다. 3배로 올랐다. 그러면은 그때 5년에 그 오른 주택 가격을 기준을 해서 주택연금을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주택연금을 변경해서 매달 올려서 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주택 가격 5억짜리를 주택연금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5억인데 한 200만 원 주택연금이 됩니다. 그럼 괜찮은데 가입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5년 후에 보니까 그 주택이 20억이 됐다. 올라서 부동산이. 그러면은 그 20억이 된 그 5년 후에 20억이 된 그 주택 가격을 다시 재평가를 해서 주택연금 매달 월 급여를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올해 5억이라는 주택연금을 들어서 계산하는데 100만 원 준다. 그러면 5년 후에 올라서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200만 원. 15억이 됐다. 그러면, 300만 원. 이렇게 5년마다 그 주택 가격을 재평가를 해서 계산을 해서 그걸로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으로 잡아서 주택연금을, 매달 받는 주택연금의 월 급여액을 높여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가입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영시업자도 은행에 집을 잡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은 더욱 좋고 노후대책으로 국가에서 돈을 주기보다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변경함으로써 상당히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또 여유로운 노후 대책이 된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그걸 어느 정당이 지금의 그 대통령 선거지만은 어느 정당이 그런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앞으로 노후 대책을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은 엄청나게 그 노인들이나 영시업자들이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이발소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주택연금 관련 업자인데 물어보면은 지금의 주택연금도 주택 가격이 5억이니까 5억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못 받는다. 그럼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부동산이 뛰어가지고 10억, 20억, 30억이 되는데 주택연금은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면은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른 가격 만큼 다시 평가를 해서 주택연금 월 주는 금액을 결정하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올리면 오르는 대로. 재평가하는 시기는 5년이 아니면 10년, 요렇게 하든지,
제게 생각할 때는 5년에 주택가격을 재평가를 해서 새로 가입하는 주택연금식으로 한 달에 주는 연금액을 올리자 그 얘기입니다. 주택연금 그 관련 업자인 사람 직원한테 물어보면은 100만 원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면 죽을 때까지 뭐 50년 동안 타도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 노인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그렇지만 그게 가격이 오르면은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주택연금 청산을 할 때 그 오른 가격은 자식들한테 그 재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맞긴 맞지만은 자식한테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가격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연금을 타먹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 지금의 자기가 살고 있을 때 많이 타먹는 걸 원하지, 부동산 가격이 만일 5억짜리가 30억이 되는데 죽을 때까지 100만 원 타먹는 것보다도 재평가를 해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300만 원, 400만 원 더 한 달에 지급하는 연금액이 주택연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타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필요가 없다. 내가 살았을 때 많이 쓰겠다. 자식이 내가 죽어서 자식한테 많이 재산이 넘어가는 것보다 내가 살았을 때 많이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들으면은 별로 좋지 않겠지만은 자식한테 그 유산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그 자식들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살았을 때 풍족하게 쓰자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따라서 연금액도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그 재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계산해 가지고 올랐으면은 매달 주는 주택연금 월급액을 많이 올려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지금의 그 어느 정당이 그런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 후보는 100%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이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상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절실한 먹고 사는 문제에 그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그 피부에 와 닿습니다. 나라에서 기초연금 올려준다. 국민연금을 그다음에 그 보수율을 몇 프로 높여준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그 평생 동안 아이들을 기르고 마느라고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은 달랑 집 한 채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주택연금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달에 받는 연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기초연금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국가 쪽으로도 이익이에요. 그 1인당 그 기초연금 주는 기준 있잖아요. 최저 생활비. 기본적으로 최저 생활비 정도 1인당 발표를 하잖아요. 매년마다 1인당 250만 원 기준으로 기초연금 안 되는 사람한테 70%, 노인 70, 상위 하위 70%까지만 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연금을 그런 식으로 5년마다 재평가 하면은 10억짜리를 처음에 5년 전에 가입했을 때 3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올라서 2배로 됐다. 그럼 600만 원 받게 되잖아요. 5년 후에 그게 10억짜리가 20억, 30억이 됐다. 그러면은 그걸 재평가하게 되면은 그 재평가하는 기준이 다시 가입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은 연금액이 5년 전에 300만 원이면은 만일에 2배, 3배 올랐다. 그러면 600만 원씩 매달 연금액이 지급되는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주던 기초연금을 줄 필요도 없지요.
한 달에 주택연금을 받는데 600만 원씩 받는다. 그 정도 받으면은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그 정도 되면은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제도를 바꿀 수도 있죠. 지금은 주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국가 쪽으로 이기고 노후 대책도 국가 쪽으로 되고 안정되고 그거 노인 그 범죄도 줄어듭니다. 지금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게에 빵이 먹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유혹돼 가지고 끌려 들어갔다. 당장 배고프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게에 들어가서 도둑질 해가서 빵을 훔쳐 먹는 사건도 생깁니다. 그게 생계형 범죄예요. 아주 그 살기 어려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범죄도 덜 생기고 여러 가지 측면에 유리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발소 미용소를 하지만은 노인 만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노상 이발소를 해도 된다 하는 노상 이발소 영업 허가증을 내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늙어서 해 먹을 건 없는지 저같이 이발소 미용사 자격증 땄는데 가게 얻을 돈도 없고 어디 벌어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좋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운도 나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노상 이발소를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왜 전통시장에 길거리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 하는 식으로 허가를 내주자.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상 이발소도 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은 할 수 있게 그런 법적 제도를 활용을 하자. 그게 노후 대책입니다. 만 65세 이상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이고 만 65세 이상 노인 만 70세라든가 만 65세 이상 되는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상 이발소를 할 수 있게 법적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걸로 해서 먹고 살아라. 노인들이 창업 자금이 없어가지고 가게 얻고 그리고 가게 얻으면 또 월세를 주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아이고 오늘은 몸이 정말 불편해서 가게 못 나가겠네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365일 계속 나가 일해야 되지만 노인 같은 경우에는 몸 상태가 수시로 변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상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파서 못 나가는 일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나이가 젊었을 때보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되지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노상 이발소를 허가를 내주자. 외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하지 않지. 외국에서는 노상 이발소 미용소를 법적으로 영업 허가가 다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책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 이발소도 좀 점검을 해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앞으로 제도적으로 허가를 좀 해주겠다 이런 발표도 하게 되면은 지금의 대통령 선거철이라 어느 공약보다 가장 효율적인 공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